식당이 있는데 이게 식당이 작으면 이렇게 혼자서 그냥 다 할 수 있거든요. 그 작은 식당, 영세 식당 가보면은 주문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메뉴판 주고 물 주고 메뉴 받아가요. 저 뭐 김치볶음밥 하나 주세요면 이분이 이제 주방 들어갑니다. 그래서 막 만들어요, 밥을. 김치볶음 나오면 이렇게 서빙해서 다시 테이블로 갖다 줍니다. 혼자 다 하시죠. 작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손님도 많이 몰리고 식당이 커지면 혼자서 힘들죠. 그죠? 왜냐면 여기 계산도 해야 되는데 여기 사람들이 계산하려고 줄 서 있어요. 한 사람이 계산하려고 있으면 음식은 누가 만듭니까? 음식 만들어졌는데 또 서빙해야 되잖아요. 서빙 또 누가 해요? 혼자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캐셔를 고용을 해요. 그리고 주방장을 고용을 하죠. 그 다음에 주방장이 음식 만들어야지 언제 이렇게 서빙하고 있어요. 서빙하는 홀 직원도 고용을 합니다. 여러 명이 필요하겠죠. 자,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주방장이 마음에 안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방장이 뭐 요리를 잘 하긴 하는데 요새 막 새로운 요리들 막 나오는데 새로운 요리를 배울 생각 안 하고 계속 자기가 아는 것만 하려고 하고 말도 잘 안 들어요. 그럼 여러분이 사장 입장이라면 이 사람 별로 안 좋죠. 주방장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바꾸려고 했는데 보니까 주방장이 요리는 잘 못하는데 이 사람이 되게 막 몸이 빨라가지고 혼자 서빙을 다 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을 요리사를 바꾸려고 알아봤더니 이 사람 뭐예요? 저는 요리밖에 못하는데요. 전 서빙할 줄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가 없죠, 요리사를. 맞잖아요. 왜냐하면 이 요리사가 요리만 하는 게 아니라 서빙까지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을 대체하려면은 서빙까지 할 줄 아는 요리사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대부분 요리만 할 줄 알아요. 자, 그러면 이게 안 좋은 거죠. 이 요리사 한 명이 요리만 하는 게 아니라 서빙도 하고 심지어는 가서 계산도 하고 하면은 혼자 되게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책임을 부여받게 되면은 좋은 것 같지만 안 좋습니다. 왜? 이 사람이 하면 아파요. 그럼 식당 완전 마비돼요. 그래서 그럼 주방장이 아프니까 주방장을 뽑아야지 해서 다른 사람 구하려고 해도 주방 일도 하면서 계산도 하면서 홀도 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뽑으려고 보니까. 요리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리사는 요리만 하고 서빙하는 사람은 딱 그 서빙할 줄 아는 서빙만 전담해서 하는 사람 하나 뽑아서 서빙만 시키고 이 사람한테 요리를 가르치면 안 됩니다. 서빙하는 사람한테. 그죠? 그럼 괜히 기웃기웃거리면서 요리 망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업무가 있으면 그 업무에만 집중해야지 요리사가 홀 업무, 홀 직원이 요리 업무를 아는 게 좋은 게 아니다. 몰라야 좋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직군의 업무를 몰라야 좋은 거죠. 그죠? 아니 이게 여러분들 말고 사장 입장에서 직원 입장 말고 사장 입장에서는 한 직원이 요리 좀 할 줄 안다고 요리사도 아닌데 가갖고 그죠? 까불까불 거리면은 안 좋게 보일 수 있잖아요. 네 일이나 잘하지.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업무를 확실히 나누는 게 좋다. 라는 그 결론이 나옵니다. 그 프로그램 세계도 똑같아요.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서버를 식당 관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객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 하나의 객체, 하나의 함수 안에서 모든 걸 다 하고 있죠. 책임이 지금 가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리를 시킬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되고요. MVC라는 형태로 많이 분리를 합니다. 여기서 MVC는 뭐냐면 M은 모델이라는 단어의 앞 M자를 따는 거예요. V는 뷰예요, 뷰. 그리고 컨트롤러. 그래서 MVC입니다.
자, 모델은 이제 실제 데이터와 데이터 처리 부분이에요. 사실상 여기가 핵심이죠. 자, 뷰는 뭐냐면 처리된 데이터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데이터 표출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면이라고 합니다. UI라고도 하고요. 자, 그리고 컨트롤러는 뭐예요? 뷰를 중계해줘요. 왜냐면 이 둘은 서로 몰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관련이 없어야 됩니다. 연관성이. 근데 완전 그 관련이 없으면 둘이 통신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컨트롤러라는 걸로 중간 다리를 하나 만들어서 모델과 뷰 사이를 연결을 해줍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뷰는 고객이고요. 모델은 주방 또는 식당이라고 보시면 되고, 컨트롤이 이제 홀 직원이에요. 그래서 홀 고객이 직접 주방에 가서 요청하는 게 아니라, 다시요, 고객이 그렇죠? 홀 직원한테 요청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말이 꼬였어요. 고객이 주방 가서 직접 요청하는 게 아니라 홀 직원 불러가지고 홀 직원한테 얘기를 하면은 홀 직원이 주방에 가서 얘기하고 주방에서 음식이 나오면 홀 직원이 다시 가지고 고객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 얘가 중계를 해주면 고객이 주방장이랑 직접 얘기할 일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3개의 모듈을 만들 거고요. 자, 중앙에 컨트롤러가 있을 거고 여기 뷰가 있을 거고요. 여기 모델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만드는 텍스트 게시판에서 뷰는 system.out.println 쓰는 부분이 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어레이 리스트에다가 뭐 저장했다가 뺐다가 뭐 순회해가지고 뭐 찾고 이런 게 다 모델 쪽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개를 연결하는 게 컨트롤러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엄밀하게 완전 MVC를 지금 구현할 수는 없습니다. 이 텍스트 게시판의 한계의 특성상. 하지만 어쨌든 비슷하게 시도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거 MVC를 왜 알아야 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MVC를 해서 각각의 역할을 확실하게 분리를 해놔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뷰나 모델을 교체할 때, 바꿀 때 편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뷰가 우리가 자바 콘솔 창에다가 그냥 텍스트로 출력하는 걸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나중에 웹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웹브라우저에 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또는 모바일에 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웹에 사용하는 기술, 웹에 사용하는 코드, 모바일에 사용하는 기술, 모바일에 사용하는 코드가 당연히 이거랑 다르겠죠. 근데 이런 게 다 한 코드 안에 섞여 있으면 이거를 교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매번 코드를 바꿔줘야 되고 그래서 따로 떨어뜨려 놓고 뷰에 관련된 코드만 따로 떨어뜨려 놓으면은 우리가 이 뷰를 웹 코드로 바꿀 때 또는 모바일 코드로 바꿀 때 그냥 코드 한두 줄로 갈아 끼우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일일이 다 스크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기 바꾸고 저기 바꾸고 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셔도 지금 괜찮습니다. 어쨌든 지금 아까 요리사를 생각해 보세요. 요리사가 다른 데까지 다 관여하고 있으면 요리사 바꾸기가 쉽지 않은데 이 사람이 딱 요리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요리할 수 있는 사람 많아서 바꾸기가 쉽다. 요리사 교체하기가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객체 하나 안에 화면 표출하는 거 그리고 데이터 처리하는 거 다 한 곳에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직원 하나가 다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나중에 뷰를 바꾸려고 할 때 쉽지 않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분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의 뭐 유지보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분리하는 게 좋고, 이게 프로그램이 커지면 이게 뷰도 엄청 커지고요, 모델도 엄청 커지고요, 컨트롤러도 엄청 커져요. 그러면 개발자 한 명이 이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결국은 협업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좀 나눠요. 보통 여기를 프론트라고 하고요, 여기 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백엔드 개발자, 프론트엔드 개발자 이렇게 나눠요. 근데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프론트 기술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막 백엔드 기술이랑 섞여 있으면은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일하기 힘들고, 마찬가지로 백엔드 개발자가 일을 하려고 보는데 프론트 기술이 섞여 있다? 힘들어요. 가독성도 안 좋고. 그래서 확실하게 나눠가지고 이거는 프론트엔드가 보고 이거는 백엔드가 보고 하는 게 더 낫죠. 그죠? 그래서 협업을 할 때도 이게 훨씬 좋습니다. 자, 지금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이해되셨으면은 이제 이거를 우리가 진짜 분리를 할 겁니다. 설명이 좀 길었네요. 자, 바로 코드 이제 고칠게요. 저희 보드에 가서, 자, 여러분 저장소 데이터라고 했죠. 아까 제가 이 모델은 데이터라고 했죠. 그래서 데이터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거를 빼야 되는데, 우리가 데이터를 다 어디에 저장하죠? 아티클 리스트라는 데다 저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티클 리스트라는 곳에 저장을 하거나 여기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하는 부분들이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 하나만 딱 해놓고 일단 쉴게요. 클래스를 하나 새로 만듭니다. 자, 아티클 이름을 자, 레파지토리라고 일단 짓겠습니다. 저장소란 뜻이죠, 레파지토리. 우리 기타면서도 많이 썼었죠. 자, 아티클 저장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저장해야 될 대상이 어레이 리스트니까 어레이 리스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어레이 리스트를 댕강 잘라가지고 이거 가져옵니다. 그렇죠? 자, 별거 없어요. 지금 이제 코드만 그냥 옮기시면 돼요. 자, 그럼 보드 앱에서 많은 것들이 에러가 날 겁니다. 자, 어디가 다 에러가 나냐면 어레이 그 아티클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를 사용하는 모든 함수에 에러가 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를 자, 빨간 줄 뜨는 함수들을 잘라요. 그래서 여기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어레이 리스트 있는 대로 같이 이사를 시켜주시면 돼요. 여기 add도 마찬가지고 리스트도 마찬가지겠네요. 또 잘라서 옮겨주시고, 자, 다 옮기겠습니다. 잘라서 옮겨주시고, 자, 뭐 이렇게 하니까 뭐 다 옮겨지게 되네요. 그죠? 상관없습니다. 일단 옮기세요. 몇 개 빼고는 지금 다 옮겨야 돼요. 메이크 테스트까지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러면 보시면 여기 이거 add 리스트 업데이트 이거 다 사라졌죠. 다른 곳에 이사 갔잖아요. 아티클 레파지토리라는 곳에 이사 갔죠.
그리고 요거 메이크 테스트도 이사 갔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서 아티클 레퍼지토리 불러오시면 되겠죠. 이렇게. 왜냐면 다 여기로 이사 갔으니까 요거 불러가지고 이제 보드 앱에 있는 게 아니라 아티클 레퍼지토리에 있죠. 그러니까 얘한테 이제 요청을 하면 됩니다. 자, 요 메이크 테스트 아티클 레퍼지토리 점 하시면 되죠. 얘한테 있으니까. 빨간 줄 뜨실 수 있어요. 자, 왜 그런 거 하니? 프라이빗으로 돼 있어서 사용할 수가 없대요. 자, 제가 요거는 아까는 기본적으로 프라이빗으로 만들었었는데 만약 외부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에 와서 열어줘야 되면은 그때 바꾸면 된다 그랬죠? 퍼블릭으로. 자, 그럼 됐죠? 애드도 어디 갔습니까? 아티클 레퍼지토리한테 갔죠? 여기도 마찬가지. 다 이렇게 앞에다가 주인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 빨간 줄 뜨는 거는 아마 다 프라이빗이라서 그럴 거예요. 요거를 퍼블릭으로 바꿔줄게요. 자, 그래서 함수의 모든 접근 제어자를 프라이빗에서 퍼블릭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get current date 있죠. 요것도 지금 이사 갔거든요. 아, 이사 간 게 아니라 얘는 이사 안 왔죠, 참. 얘는 또 여기에 있어요. get current date 타임이 그죠? 그러니까 요런 거는 자, 두 군데 이상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current date 같은 경우나 아니면 좀 이따가 보게 될 스캐너 같은 거 있죠. 스캐너 같은 거. 스캐너는 여기 보드 앱에서도 써야 되고 여기서도 써야 돼요. 이런 공통적인 자원들.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오버했으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요거까지 해결을 할게요. 자, 이 부분 조금 호흡이 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